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YG 저격수 한서희 씨가 왜 YG 저격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희 씨가 마약 사건을 집행유예로 끝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과소비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서희 씨는 저렇게 관심을 받으면서 추가로 관심을 받기 위해 마음먹었는지 갑자기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팬이라고 인스타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예로 아주 유명한 사건을 몇 개만 추려서 얘기하자면 정말 몇 가지만 추린 건데요. 당시 한서희 씨는 자신의 인스타에 자신의 입술을 이상하게 만들면서 류준열 따라하기라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류준열 씨를 디스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도 류준열 씨가 너그럽게 넘어가 주지 않았다면 공격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은 류준열 씨가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라 이것도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는데 진짜 이제는 추억이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가 있을 때는 계속 실시간 검색어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한서희 씨는 정다은 씨라는 분과 또 인스타에서 베트남 다낭을 가서 찍은 달달한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정다은 씨는 얼짱시대라는 프로그램 출신인데요. 이 달달한 사진과 함께 노력은 가상한데 거기까지야, 난 넘어가지 않아 언니 미안 이라는 문구를 올려서 둘이 사귀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한서희 씨는 동성연애 공개가 부담스러운지 부인하였는데 갑자기 2019년 10월 7일 또 개인 방송을 켜서 사귀는 사이가 맞다라면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이 둘이 만난 계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다은 씨가 출소하자마자 한서희 씨에게 DM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다은 씨는 2016년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 이때 출소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약과 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열애 행복하길 기원했을 수도 있지만, 또 황당한 건 저 2달 뒤인 2019년 12월 갑자기 한서희 씨가 아는 지인에게 정다은이 나 죽이려고 한다, 정다은이 나 바닥에 눕히고 목 졸랐다는 충격적인 대화가 공개되고, 다음날 한서희 씨가 또 인스타에 멍든 팔 사진을 공개하며 걱정마,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날 강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며 부은 손가락과 멍투성이가 된 팔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들은 한서희 열애설에서 데이트 폭행 폭로 이런 내용의 기사가 엄청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서희 씨가 이렇게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서희 씨는 아이돌 팬들에게 기사내 나 껴안고 뽀뽀함 니네 오빠들이랑 니넨 못하지? 이런 욕설을 한다든지, 엑소, NCT 등 아이돌 팬들과 분란을 겪고 유아인 씨한테 막말을 하기도 했고, 하여간 엄청나게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당시에 인터넷 이런 기사를 쓰는 분들은 이 한서희 씨의 인스타그램을 아주 주목했을 수밖에 없겠죠.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니까요. 어쨌건 다시 돌아가서 좌충우돌 여러 일을 벌이던 한서희 씨. 그런데 2019년 9월에 또 YG 소속의 가수 아이콘의 BI 마약 의혹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거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BI의 마약 의혹은 원래는 2016년도에 한서희 씨가 탑과 마약으로 조사받을 때 이미 제보를 했었던 내용이라는 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6년에 당시에 한서희 씨는 탑만 제보를 한 게 아니라 BI도 같이 풀었는데 어찌 된 건지 BI는 무마가 됐고 탑만 처벌을 받은 겁니다. BI는 한서희에게 너랑 같이 약을 해봤으니까 묻는다라면서 LSD 구매를 물어보는,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엄청 계속 물어보는 이 메시지를 한서희 씨가 당시 경찰에게 제공했다는 게 드러났고, 이게 디스패치가 공개를 한 거죠. 결국 한서희 씨는 당시 탑과 함께 BI라는 YG 소속 2명의 연예인을 경찰에 제보를 하였던 겁니다. YG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죠. 그런데 당시에 2016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장황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는 게,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점 투성입니다. 왜냐면 2016년도에 갑자기 YG가 자기 소속사 연예인도 아닌데 억지로 외국으로 보냈죠. 그런데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16년 6월에 이 상황에 대해서 디스패치에 따르면 한서희 씨는 위너 출신 이승훈 씨에게 연락을 처음 받게 됩니다. BI가 YG 자체 마약 검사 간이 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훈 씨가 한서희 씨한테 BI가 너하고 같이 피웠다고 했다더라,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서희 씨는 이승훈 씨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YG 관계자인 K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K씨는 승훈이 대신 나왔다면서 BI 관련 일은 비밀이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한서희 씨가 마약 혐의로, 아까 그 마약쟁이가 한서희 씨를 불면서 긴급 체포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은 한서희 씨가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을 했고 BI 관련 카톡 대화도 이렇게 제보를 했죠. 그래서 한서희 씨는 초범의 혐의도 인정을 하고 같이 했던 사람도 제보한 것 때문인지 긴급 체포됐다가 곧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한서희 씨는 앞서 만났던 YG 소속의 K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 김한빈이라는 BI의 본명 이름을 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K씨는 직접 한서희 집으로 찾아가서 한서희 씨를 양현석에 있는 YG 합정동 4옥 7층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3대 기획사인 YG가 가장 잘 나갔던 시기죠. 그 시기에 한서희 씨는 양현석 사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한서희 씨는 소속 가수를 제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장이 직접 불러서 만났다는 것부터가 뭔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소속사 아티스트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말해볼 수도 있는데 이 제보를 했다는 사람을 직접 자기가 만날 필요가 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때 양현석 사장이 한서희 씨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양현석 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양현석 씨는 그 자리에서 한서희 씨한테 우리 회사는 한 달에 2번씩 마약 간이키트 검사를 하는데 한빈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만약 경찰에 들어가서 양성 반응이 안 나오면 넌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BI는 무조건 음성이다, 안 나올 거다 라고 말하면서 진술을 번복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본인 양현석 씨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UFC나 올림픽 선수촌도 아니고 도핑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씩 마약 검사를 간이키토로 하는 게 정상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반면 한서희 씨 주장은 양현석이 우리 애들이 조사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싫다면서 마약 성분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을 안 한 게 아니라 마약 성분을 다 뺐기 때문에 검출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연예인을 꿈꾸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한서희 씨에게 양현석 씨가 내가 너 망하게 하는 건 진짜 쉽다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자신은 조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면서 변호사를 붙여주고 살해도 할 테니까 진술을 뒤집으라고 회유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 대화 이후 2-3일 뒤로 한서희 씨는 BY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는데 당시 BY는 한서희 씨에게 너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냐고 말하였다고도 하네요. 그런 일이 있어서였는지 한서희 씨는 그 후로 며칠 뒤인 2016년 8월 30일 경찰에 다시 한번 3차 조사를 받으면서 BI에게 마약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BI는 당시에는 혐의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서희 씨의 진술 번복으로 탐만 걸려 들어가게 된 거죠. 다만 당시 너무 적나라한 카톡 내용, 이 BI가 계속 마약을 구해달라고 수없이 말하는 그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뒤바뀌었다라는 것만으로 BI가 혐의를 벗어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뭐 당시 뭐 마약을 검사를 해보든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진술이 번복됐으니까 그냥 끝, 이런 것처럼 현재로서는 보이는데 하여간 그렇게 당신은 흘려보냈지만 2019년 한서희 씨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BI가 3년간 잘 감춰뒀던 이 마약 범죄 사실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한서희 씨가 BI를 다시 공익 제보한 거죠. 이게 최초에 누가 제보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 한서희 씨가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자 2019년 한서희 씨는 인스타로 이번 사건을 자신의 인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했고, 또한 댓글로 자신은 판매책은 아니고 그 중간에 있으면서 BI가 마약하는 걸 끝까지 말렸다라고 했습니다. 뭐 실제로 한서희 씨가 뭐 제보를 한 건데 당연히 누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제보할 수도 있지만 진술이 계속 뒤바뀌는 점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진술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좋아 보이진 않는데, 한서희 씨의 제보 이후에 BI가 2019년 9월 경찰에 출석해서 마약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BI 사건이 재수사되었고 결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근에 선고받고 아이콘에서 팀 탈퇴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 거의 퇴출을 당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선고가 난 지 약 2주 만인 10월에 BI는 콘서트도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재판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반적인 연예인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빠른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서희 씨로 인하여 인생 굴곡이 생긴 사람이 또 있죠. 바로 그 탑과 BI가 소속됐던 YG의 양현석 대표입니다. 이 YG 저격수 면모가 제대로 나오죠. 이 세 번째로 YG를 보내는데요. 한서희 씨가 BI의 마약 사건 제보 및 경찰 조사 이후에 BI의 2016년 경찰 조사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일게 됐죠. 당연히 카톡이 이렇게 다 있고 진술도 있었는데 그게 한번 뒤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덮여진 게 너무 대충하다 덮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의 한서희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양현석 씨의 회유와 협박으로 BI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진술을 번복한 건 내가 다른 의미가 있던 게 아니라 양현석 씨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다 하면서 양현석 씨를 또다시 제보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서희 씨의 제보 내용대로 양현석 씨를 협박과 BI에 대한 마약 사건 무마 등으로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현석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한서희 씨와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기소가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일로 볼 수도 있는데 기소까지 되는 확률로 봤을 때는 일단 한서희 씨가 제보를 했다 하면 현재까지는 100%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일단은 탑, BI 그리고 양현석 씨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양현석 씨는 재판에서 빅뱅의 승리 사건도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현석 씨는 재판에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해서 양현석이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 씨를 만난 건 맞다. 하지만 한서희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2016년 당시에 한서희 씨를 조사한 경찰을 재판에 출석을 시켜서 당시 상황을 듣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한서희 씨가 BI에게 마약 공급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한서희 씨가 다만 너무 친한데 라면서 BI의 마약 제보자로 나서는 것에는 주저를 했다고 합니다. 한서희 씨는 1, 2차 조사 당시에 구두로 BI의 마약 혐의를 증언을 했으나 이후 진행된 3차 조사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당시 약에 취해서 잘못된 사실을 말했다면서 BI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3차가 바로 양현석 사장을 만나고 난 다음이죠. 하여간 여기서도 양현석 사장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현재 양쪽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서희 씨의 마약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진짜 끝나지가 않아요, 마약 사건이. 2020년 7월 8일 당시 탑과의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한서희 씨는 갑자기 보호관찰소로부터 마약 검사를 통보받는데요. 이건 아마도 누군가의 제보, 한서희 씨가 다른 사람을 제보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한서희 씨를 제보했다는 비슷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갑자기 마약 검사를 하는 게. 이에 한서희 씨는 위 마약 검사에서 양성을 갑자기 나와버렸는데요. 다른 사람을 제보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이번엔 죄를 받게 된 건데요. 대마 LSD였던 기존과 다르게 갑자기 제대로 진화해버렸습니다. 바로 히로뽕이라고 하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 양성 반응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또다시 마약을 하였다는 결과였던 겁니다. 이에 한서희 씨는 경찰 검찰 조사에 이어 법원에서도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마약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소변 검사에서 나온 마약 검사 양성 결과는 변기물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변을 보다가 그거를 화장실 물에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미리 전에 마약 검사를 하던 사람이 거기에 남아있던 그 변기물에 있던 아주 소량의 그 마약물이 여기 나랑 합쳐진 거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인데요. 매우 미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무죄 추정 원칙이 있으니까 일단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소 황당한 이 주장은 2021년 11월 17일 징역 1년 6월이라는 실형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에 당시 한서희 씨 사건 판결문을 보면 한서희 씨가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진 소변 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한 것에 대해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라는 보고서가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변기물에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서 300나노그램 이상 검출이 됐는데 이는 한 씨의 소변 검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면서 선고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역시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 한서희 씨는 저렇게 구속되는 순간까지도 이슈를 내면서 잠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게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다면 이때도 아마 한 번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시 한서희 씨에게 위와 같이 1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사는 위 판결 뒤에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하자, 이에 한서희 씨는 판사에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며 12조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판사는 한서희 씨에게 판결을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까 피고인 대기실 들어가라 라며 차분히 설명해주자, 이 한서희 씨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라면서 법정 옆에 있는 구속 대기실로 퇴정을 하면서 진짜라고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서희 씨가 구속자 대기실에 가서도 바로 이어 법정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한서희 씨는 소란을 피우기보다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지점이 있는데, 2017년 9월에 그 탑과의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4년을 받았잖아요. 그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실 이걸 조금만 늦게 받거나 마약 사건이 조금만 일찍 걸렸어도 징역 3년도 같이 살 뻔했습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에 같이 걸렸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징역 3년은 사라졌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양형에는 반영을 해서 1년 6월이 나온 것 같은데 참 파란만장하네요. 역시 이슈의 아이콘. 이렇게 한서희 씨를 알아봤는데요. 짧다면 짧죠. 한 3, 4년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얽혔고 인스타그램으로 공격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결국은 실제로 양현석 사장이 마약 사건을 무마했느냐 아니냐가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데요.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좀 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판 과정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나온 한서희 씨의 어떤 일대기를 다뤄봤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